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때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 잊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속마음은 더욱 미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완전히 끊는 시간, 이른바 노 콘택트 기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전 연인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과 안도. 이별 직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연인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감정적인 압박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감정은 매우 짧고 피상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고요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에 싹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 즉 노 콘택트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고요함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움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즉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채워지지 않은 욕구. 노 콘택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 연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지만 당신은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모험심과 자발성을 대리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데이트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유일한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사라지자 그의 삶에서는 그 빛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백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해. 내 삶이 다시 지루해졌어.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더라?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험심이었든,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안정감이었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지적 만족감이었든,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을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호기심은 점차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함께 걷던 거리, 같이 듣던 음악,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일상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과거의 이상화, 팬텀 X의 등장. 그리움이 깊어지면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을 팬텀 X, 즉 환상 속의 완벽한 전 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경험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닿지 않는 과거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힘들게 했던 갈등이나 당신의 단점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짜깁기하여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팬텀 X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환상 속의 당신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쳤다는 후회 속에 머무르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해피형 연인이 결국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을 취해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팬텀 X로 이상화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그 사람, 양쪽 모두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외한다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고 헤어지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별의 원인을 곱씹어보며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친구들과 만나 당신의 세계를 다시 넓히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고 당신의 삶이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단해진 당신은 두 가지 멋진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그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때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 잊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속마음은 더욱 미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완전히 끊는 시간, 이른바 노 콘택트 기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전 연인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과 안도. 이별 직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연인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감정적인 압박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감정은 매우 짧고 피상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고요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에 싹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 즉 노 콘택트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고요함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움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즉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채워지지 않은 욕구. 노 콘택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 연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지만 당신은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모험심과 자발성을 대리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데이트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유일한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사라지자 그의 삶에서는 그 빛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백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해. 내 삶이 다시 지루해졌어.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더라?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험심이었든,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안정감이었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지적 만족감이었든,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을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호기심은 점차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함께 걷던 거리, 같이 듣던 음악,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일상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과거의 이상화, 팬텀 X의 등장. 그리움이 깊어지면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을 팬텀 X, 즉 환상 속의 완벽한 전 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경험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닿지 않는 과거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힘들게 했던 갈등이나 당신의 단점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짜깁기 하여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팬텀 X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환상 속의 당신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쳤다는 후회 속에 머무르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해피형 연인이 결국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을 취해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팬텀 X로 이상화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그 사람, 양쪽 모두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외한다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고 헤어지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별의 원인을 곱씹어보며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친구들과 만나 당신의 세계를 다시 넓히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고 당신의 삶이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단해진 당신은
두 가지 멋진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그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때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 잊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속마음은 더욱 미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완전히 끊는 시간, 이른바 노 콘택트 기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전 연인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과 안도. 이별 직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연인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감정적인 압박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감정은 매우 짧고 피상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고요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에 싹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 즉 노 콘택트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고요함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움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즉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채워지지 않은 욕구. 노 콘택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 연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지만 당신은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모험심과 자발성을 대리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데이트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유일한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사라지자 그의 삶에서는 그 빛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백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해. 내 삶이 다시 지루해졌어.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더라?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험심이었든,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안정감이었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지적 만족감이었든,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을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호기심은 점차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함께 걷던 거리, 같이 듣던 음악,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일상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과거의 이상화, 팬텀 X의 등장. 그리움이 깊어지면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을 팬텀 X, 즉 환상 속의 완벽한 전 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경험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닿지 않는 과거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힘들게 했던 갈등이나 당신의 단점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짜깁기하여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팬텀 X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환상 속의 당신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쳤다는 후회 속에 머무르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해피형 연인이 결국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을 취해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팬텀 X로 이상화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그 사람, 양쪽 모두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외한다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고 헤어지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별의 원인을 곱씹어보며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친구들과 만나 당신의 세계를 다시 넓히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고 당신의 삶이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단해진 당신은 두 가지 멋진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그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때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 잊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속마음은 더욱 미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완전히 끊는 시간, 이른바 노 콘택트 기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전 연인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과 안도. 이별 직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연인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감정적인 압박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감정은 매우 짧고 피상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고요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에 싹.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 즉 노 콘택트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고요함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움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즉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채워지지 않은 욕구 노 콘택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 연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지만 당신은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모험심과 자발성을 대리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데이트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유일한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사라지자 그의 삶에서는 그 빛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백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해. 내 삶이 다시 지루해졌어.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더라?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험심이었든,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안정감이었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지적 만족감이었든,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을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호기심은 점차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함께 걷던 거리, 같이 듣던 음악,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일상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과거의 이상화, 팬텀 X의 등장. 그리움이 깊어지면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을 팬텀 X, 즉 환상 속의 완벽한 전 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경험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닿지 않는 과거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힘들게 했던 갈등이나 당신의 단점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짜깁기 하여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팬텀 X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환상 속의 당신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쳤다는 후회 속에 머무르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해피형 연인이 결국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을 취해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팬텀 X로 이상화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그 사람, 양쪽 모두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외한다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고 헤어지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별의 원인을 곱씹어보며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친구들과 만나 당신의 세계를 다시 넓히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고 당신의 삶이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단해진 당신은 두 가지 멋진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그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때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 잊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속마음은 더욱 미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완전히 끊는 시간, 이른바 노 콘택트 기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전 연인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과 안도. 이별 직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연인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감정적인 압박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감정은 매우 짧고 피상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고요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에 싹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 즉 노 콘택트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고요함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움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즉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채워지지 않은 욕구 노 콘택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 연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지만 당신은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모험심과 자발성을 대리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데이트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유일한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사라지자 그의 삶에서는 그 빛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백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해. 내 삶이 다시 지루해졌어.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더라?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험심이었든,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안정감이었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지적 만족감이었든,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을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호기심은 점차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함께 걷던 거리, 같이 듣던 음악,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일상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과거의 이상화, 팬텀 X의 등장. 그리움이 깊어지면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을 팬텀 X, 즉 환상 속의 완벽한 전 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경험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닿지 않는 과거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힘들게 했던 갈등이나 당신의 단점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짜깁기 하여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팬텀 X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환상 속의 당신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쳤다는 후회 속에 머무르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해피형 연인이 결국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을 취해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팬텀 X로 이상화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그 사람,
양쪽 모두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외한다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고 헤어지는 비극적인 패턴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별의 원인을 곱씹어보며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운동이나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친구들과 만나 당신의 세계를 다시 넓히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고 당신의 삶이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단단해진 당신은 두 가지 멋진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그와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빛나는 가치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별 후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그 사람. 관계를 끝내자고 말할 때 흔들림 없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마치 나 혼자만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것 같아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다 잊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을까요? 특히 관계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속마음은 더욱 미궁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연락을 완전히 끊는 시간, 이른바 노 콘택트 기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전 연인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해방감과 안도. 이별 직후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연인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갈등과 감정적인 압박을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면서 그들이 느꼈을 불편함, 이별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당신의 슬픔을 마주해야 한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관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감정은 매우 짧고 피상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고요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에 싹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때, 즉 노 콘택트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호기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간은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과는 다른 고요함이 그들을 감쌉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매달리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당신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그들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염탐하거나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움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 즉 통제하고 싶었던 상황에 대한 미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 채워지지 않은 욕구, 노 콘택트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형 연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했지만 당신은 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모험심과 자발성을 대리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데이트는 그의 단조로운 일상의 유일한 빛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별 후 당신이 사라지자 그의 삶에서는 그 빛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이 공백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허전해. 내 삶이 다시 지루해졌어. 그 즐거움은 어디서 왔더라?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모험심이었든, 당신이 주었던 따뜻한 안정감이었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지적 만족감이었든, 당신만이 채워줄 수 있었던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무의식은 당신을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닌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단순한 호기심은 점차 그리움이라는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함께 걷던 거리, 같이 듣던 음악, 사소한 농담까지 모든 일상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과거의 이상화, 팬텀 X의 등장. 그리움이 깊어지면 회피형 연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흥미롭고도 위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신을 팬텀 X, 즉 환상 속의 완벽한 전 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경험은 희미해지고 긍정적인 경험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에 닿지 않는 과거의 관계는 더욱 아름답게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인들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힘들게 했던 갈등이나 당신의 단점들은 잊어버리고 당신의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만을 짜깁기 하여 당신의 이상화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내가 어리석어서 그 소중한 사람을 놓쳤구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팬텀 X 현상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창조된 환상 속의 당신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쳤다는 후회 속에 머무르며 새로운 친밀한 관계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해피형 연인이 결국 당신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연락을 취해오기도 합니다. 사소한 핑계를 대며 문자를 보내거나 당신의 주변을 맴돌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노 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상대방을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회복과 성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팬텀X로 이상화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그 사람, 양쪽 모두가 관계를 망가뜨렸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